자, 국내 증시 코스피 3,951포인트, 코스닥이 9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틀간 코스닥이 좀 셌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코스닥의 강세가 좀 약했던 게 시장에 좀 약간 흐름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이 좀 치고 올라와 주는 게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여력을 계속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 그 뭐 코인 하락과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 이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나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려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그러니까 뭐 산적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고점에 대한 밸류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뭐 빅스 지수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공포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시장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진 것도 뭐 다우존스가 0.9, S&P 500이 마이너스 0.53, 나스닥이 0.38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될 측면도 아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07 정도의 보합권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쁘지 않다. 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금 원달러 환율이죠. 저희가 1471원 90전에 지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0.27%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런 수급 주체들의 수급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율이 좀 흐름을 시장 상승 흐름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가 지금 현재 1% 0.90% 정도 상승 중이고 금요일 날과 어제 흐름을 좀 빠졌던 흐름이 좀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초반 흐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자, 글로벌 마켓 요약이랑 국내 증시 오늘 포지션 좀 흐름 좀 살펴보면 오늘 글로벌 시장은 BOJ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스테이블 코인 불법화라는 이중 긴축 정책에 대한 긴축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공기금리 미 10년물은 4.08로 BOJ 쇼크 여파로 7bp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소형주들 중에 부담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죠. 8만 4천 달러 붕괴되면서 마이너스 7% 하락했고 코인베이스 스트레이티지 급락했고요. 위험자산 전체 센티먼트가 좀 악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07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와 20억 달러 투자 발표로 1.7%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기금속은 강세였고 WTI는 1.3%, 금과 은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9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엔화 강세가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BOJ 이중 충격과 그다음에 코인 급락, 장기금리 상승, 글로벌 하방 압력, AI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세 이렇게 분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61, 코스닥이 1.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책 기대, 바이오 2차전지, IT 수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저항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오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개인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로 하단 지지를 했고 기관이 책 실현 패턴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분과 바이오 헬스 역대 최대 수출이 코스닥 고점 돌파 펀더멘탈에 기반이 됐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에 좀 형성이 되면서 아마도 어저께는 좀 시장을 쳐다보시기가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대형주들만 가면 사실 시장을 쳐다봐도 내 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흐름이 좀 코스닥이 좀 올라와 줘야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미소가 시장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주목해야 할 뉴스와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BOJ 금리 인상 시사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부분이 있죠. 해외 리스크오프가 국내 대형주의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주 대비 금융 정책주는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 스테이블 코인 불법화, 코인 대체 투자 전반 리스크라는 내용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락이 국내에서도 보안, 사이버, 금융 보안, 종목 모멘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정책 변수로는 내년부터는 주식 매도 1억 이상이면 세금 증가 뉴스가 있고요. 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금융보험, 배당주 수급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반도체 쪽을 살펴보면 엔비디아와 시놉시스 3조 원 투자, 한국 GPU가 1만 3천 장 도입 재확인했고요.
삼성 디램 장기 계약 거부 기사 등 반도체, 밸류체인 뉴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과 피지컬 AI 쪽은 포스코의 무인화, 뉴로메카 관련이죠. 빅테크 휴머노이드 수주 임박 3연, 그다음에 한국 감속기 탈중국 기회라는 뉴스 등이 테마 강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안 정보 유출. 쿠팡이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이 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 캠프, 그다음에 사이버원 등 보안주 단기 수급 강세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오늘 시장의 가장 강한 트리거는 반도체 실적과 수출, K로봇, 피지컬 AI, 보안, 디램, 그 다음에 배당, 금융정책, 코인 급락 후 테마 이동 이렇게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특징 섹터나 종목들은 오늘 지금 흐름 보면 저거 고속터미널 부분 이슈 있는 부분들은 저 종목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베이버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차전지 금융주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 SL 지금 플러스 7.97% 지금 삼성 수익률 유지 중인데 지금 거의 목표가, 저는 그 여러분들께 뭐 무료로 드리는 종목은 한 10% 정도 수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2,500원대 올라오면 저는 수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오늘 전략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리스크오프 영향이 있겠죠. 처음엔 BOJ와 PBOC 충격이 존재하므로 대형주 비중 축소 대 코스닥 성장 섹터 중심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코스닥 주도 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텐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이틀간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에는 약간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의 정책 모멘텀 플러스 수출 지표 강도는 오늘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좀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까지 올라주고 내일 정도 좀 빠져주면 좋았을 텐데 단기 모멘텀 중심의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중심의 순환이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지수 변동성 속에서 업종 펀더멘털 모멘텀이 가장 강합니다. 눌림 공략 플러스 수급 확인, 요거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는 재료 강도가 최상급이에요. 지금 사면과 누르마카 중심의 뉴스 강도 최고죠. 사면 지금 저 꼭대기에서 4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여기서 깔 것이냐 더 못 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하기는 조금 힘든 장인데, 채널로 봤을 때는 채널을 돌파했어요. 지금 채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너져서 내려오면 뭐 43,000원까지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경고 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뭐 가차없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누르메카는 오늘 어떤가? 오늘 누르메카는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네.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매수 타이밍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1평 이쪽에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241평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치고 밥그릇 형태의 쭉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변동성은 강하나 수급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안 단기 트레이딩 찬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쿠팡의 IT 인력 이슈와 개인정보 유출이죠. 오늘 장중 반등 나올 구간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사면하고 저는 SNS택이었는데 SNS택 볼까요? 어저께 강도 있게 올라와서 지금 62평 딱 지지를 받고 있네요. 자, 오늘 봐도 이 종목은 좀 오늘은 좀 내려갈 때 사는 흐름이 나타나는, 지금 62평을 돌파해 있는 상황에서 62평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죠.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38.6% 지금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어서 포토마스크와 EVU 소재로 직접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종목이고, 반도체 수출 소재의 중소형주 확산 축이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소형 반도체 순환의 핵심 초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SNS택도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뉴로메카,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종목의 후보군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아침 브리핑 마무리 좀 해보면 글로벌은 BOJ와 PBOC 충격과 플러스권 코인 급락, 단기 모멘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는 코스피 돌림, 코스닥 주도주도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현재는 코스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왜냐하면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코스닥 지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패턴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간 물려있던 종목들을 탈출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933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보이나? 네, 보이시죠? 자, 933포인트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어, 자, 24년 초반 이후 가장 지금 강한 패턴을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보안 순환매 흐름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전략은 대형주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코스닥 중심의 모멘텀 스윙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 중심의 선택적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수보다는 섹터보다는 모멘텀으로 오늘의 시장은 코스닥 주도 순환매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이 다시 매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 시장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설명드릴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 시장 좀 부담을 주고 있죠. 니케이가 계속 흐름이 안 좋았다가 오늘 좀 그래도 반등세, 왜냐면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 자, 오래 기다리셨죠? 자, 주식사만 예단입니다.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 핵심 단어인 엔캐리 청산을 정확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BOJ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디가 위험한지 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왜 긴장을 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딱 한 문장이에요. BOJ가 12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우에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줄고 기업 수익은 견조하고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로 인상되고 물가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일에서 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 이 한 문장을 던졌죠.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BOJ가 이번엔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처음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가 뭔데 이렇게 난리냐? 엔캐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저금리 엔화에서 해외 고금리 자산 투자로, 이게 엔캐리인데요. 일본 금리가 0%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 펀드,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비용을 거의 안 드는 엔화를 대량으로 빌려가지고 미국채, 미국 기술주, 한국 주식, 심지어 가상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리는 글로벌 자금의 기본 엔진이 엔캐리입니다. 근데 BOJ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 구조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엔화 강세, 해외 자산 매도, 일본으로의 자금 회수, 바로 이게 엔캐리 청산,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 우에다의 발언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5% 상승했고요. 일본 2년물 금리는 1% 돌파, 10년물 금리는 1.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 10년물 금리도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왜 같이 뛰느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매수를 줄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미국채 가장 많이 사주는 큰 손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튀고 기술주 조정 압력, 위험자산 전반 긴장, 시장 변동성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진짜 위기 신호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작년 여름 사례를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작년 엔화가 160엔까지 급락했다가 BOJ가 스탠스 한번 바꾸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캐리 청산이 터졌고 미국 증시가 8월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드워치가 바로 반응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바뀌었죠. 즉 BOJ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미국채 금리 상승, 기술주 조정, 글로벌 리스크온 약화, 이 구조가 시장을 다시 긴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왜 뭘 봐야 하나? 첫 번째로는 고평가, 고PER 성장주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미국 엔비디아, 메타, AMD, 한국은 2차전지, 로봇, 고평가, 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고요. 달러 엔화 환율 방향이 이번 달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청산 압력이 커진다. 엔화가 멈추면 다시 위험자산이 안도랠리를 줄 수 있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J 12월 회의에 18일에서 19일이죠. 이번 달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상 확정되면 단기 변동성이 피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언급만 하고 연기면 시장은 급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 지어보면 엔캐리는 그냥 일본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돈줄의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돌리면 시장은 먼저 흔들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핵심 이슈였던 엔캐리 부분 설명드렸고요. 국내 증시가 현재 소폭 더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죠. 어제 차익 실현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재매수 나오는 코스피 쪽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견조하게 흐를 것으로 보이고요. 엔캐리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지수 방향성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투자,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을 차트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돌아가는 방향성을 보시면서 흐름을 보고, 단기 흐름을 좀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장 흐름 안 보면서 그냥 차트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따라다니면 자꾸 충동 매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동 매매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시장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우하방이냐 우상방이냐 횡보냐 이거를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단기 흐름을 잡아나가는, 내가 오늘은 매수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매도를 잡을 것이냐, 롱을 잡을 것이냐 숏을 잡을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횡보라고 생각되면 박스권을 그려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박스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고,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승을 가져가냐 하락을 가져가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말씀드렸듯이 18일 19일 엔캐리 BOJ 통화정책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바로 패드워치도 미국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계속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라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술주들에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억제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사막 에단이었습니다.